그럼 이어서 남북한 실험의 공동등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4년에 몽골에서 열린 동북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력회의 때입니다. 이때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 5개국이 만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한 첫 회의이자 남북한의 공식 만남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세계유산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만남과 교류가 몇 차례 있어 왔지만은 무형유산의 교류는 한 차례도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 2006년에 중국 연면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 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사실 북한의 실험 관계자 연구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이제 실험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떤 학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를 준비를 했는데, 결국 북한 연구자들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어쨌든 당시 북한은 2014년 3월에 김치 담그기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신청을 하고, 그 11월에는 아리랑 대표 목록 최종 등재 결정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의 자리에서 북한 민족유산 보호지도국의 차장인 로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대표 목록 등재 정책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다음 등재 대상으로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시작하면 뭐 냉면 아니면 농악무 같은 문화를 공동 등재하면 좋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계기로 남북의 무형유산 교류는 물론 실험의 어떤 남북한 공동 등재 신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북한이 무형유산 보호에 관심을 갖고 제도적 어떤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기상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12년 6월 파리에서 열린 제4차 유네스코 총회와 그해 12월에 열린 7차 정부간위원회에 참석한 북한은 무형유산의 정책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움직임으로서 2012년 11월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무형문화유산 분야를 포함을 시키고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이미 2012년 8월부터 아리랑을 비물질 민족 문화유산 국내 목록에 올리면서 목록화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북한의 실험은 2013년 2월에 비물질 민족유산 제8호로 이제 국내 대표 목록에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제9차 유네스코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북한의 아리랑이 첫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받게 되면서 실험의 어떤 공동 등재 신청에 대한 기대는 2015년 1월까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 관계청인 문화재청이 그해 1월에 작성을 한 2015년 주요 업무에 보게 되면은 실험의 공동 등재를 계획한 것은 사실 하나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만은 2015년 3월에
북한이 실험을 유네스코 대표 목록으로 단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어떤 공동 등재는 무산된 셈이죠. 그러다가 이듬해 북한의 실험은 2016년 11월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제 11차 유네스코 협약 정부간위원회 최종회의에서 등재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보류를 받은 것은 뭐냐면은 평가기구의 어떤 권고안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수정됐으면 좋겠다. 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하자면은, 첫째가, 이 무형유산이 아닌, 스포츠 종목으로 너무 많이 기술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예.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양성평등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이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이 양성평등, 즉 해당 유산과 관련해서 남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게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해당 유산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유산의 어떤 전성 주체가 어떤 사람인지, 즉 그게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렇게 따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들이 분명히 해당 유산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누락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해서 한참 나중에 이 여성들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 청소년,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해당 유산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까지 기술하게끔 이 제도와 관련한 내용들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예. 그러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등재 신청서상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그리고 국제 수준에서 봤을 때에 이 무형유산의 어떤 가시성, 가시성 기여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실험에 관한 어떤 정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어떤 보호 조치는 적시를 했습니다만은 관련 공동체와 지자체의 어떤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무형문화유산이 등재되기 위한 그 조건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달라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받음으로써 북한의 실험은 다양한 정보의 어떤 보완을 통해서 다시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자, 한편 남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왔느냐? 남한의 실험 등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4년 7월 앞서 말씀드린 몽골 회의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어떤 공동 등재에 관한 논의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자 곧바로 대한실험협회를 중심으로 등재와 관련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015년 3월에 북한이 실험을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 공동 등재가 무산되자 분위기는 팍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말에 문화재청이 대한실험협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실험은 사실 아리랑이라든지 아니면 김치의 사례와 같이 신청 당시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은 잠정 목록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잠정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등재 신청을 곧바로 이제 준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는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2015년 11월부터 실험의 등재 신청서를 이제 준비를 해왔고, 이 준비를 할 때 대한실험협회와 문화재청은 그 다음해인 2016년 3월에 유네스코의 대표 목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9월 달에는 수정 보완 자료를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등재된 대표 목록이 많은 한국의 경우는 우리가 앞선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과 일본과 더불어 많이 등재된 국가로 이제 분류되어 있어서 등재 신청이 2년에 한 건으로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등재 심의가 보류가 되고 2018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앞서 제가 실험이 국가나 아니면 시도 무형문화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실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가치조사 연구용역에서 저희 학교에 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문화유산연구소, 제가 소장을 맡고 있는 연구소에서 제가 이 연구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국가 무형문화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기존처럼 특정 개인을 지정을 해서 그 기예능을 보유한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인정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실험을 할 수가 있고 또 즐길 수 있고 또 즐겨왔고, 뭐 그것이 학교든 마을이든 아니면 뭐 프로 대회든 아마추어 대회든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실험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인간문화재로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실험단체, 여기서 말하자면 대한실험협회를 그 보존회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종목만 지정하는 것으로, 종목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17년 5월 달에 제가 기념학술대회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대회를 마치고 뭐 이러한 그 학술적인 어떤 뒷받침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들이 점차게 보완이 되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험의 등재 심의가 이제 미뤄지자 문화재청은 그 사이에 이 국가 목록에 그쳤던 실험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학술적인 어떤 보완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험판의 어떤 구성과 기술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회로서의 어떤 독자성과 표현미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는 평가를 이 학술대에서 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실험이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 전송되었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계기가 돼서 이것이 계기가 된 것이 이렇게 하게 된 그 어떤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인 아리랑이라든지 아니면 130호인 제다, 차를 만드는 그 방법의 예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밀양 아리랑도 있고 정선 아리랑도 있고 각 지역에 어떤 뭐 아리랑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리랑 그 자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누구나 즐겨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예능 보유자나 단체를 정하지 않고 종목 지정만 한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이제 수정 보완을 하게 되는데, 2017년 3월에 북한은 서류를 보완해서 등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구의 어떤 권고 사안에 따라서 수정 보완한 신청서는 기존과 달리 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신청 유산의 명칭입니다. 기존에는 실험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실험하고 괄호해서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코리안 레슬링이라고 표현을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코리안 하게 되면은 남북한의 공동 등재의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다음에 2015년에 등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그 비물질 민족문화 국내 목록에 이미 실험을 영문 표기로 코리안 레슬링이라고 한 명칭과 일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국문 명칭도 기존에 이제 조선 실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실험이라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 공동체,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에서 관련 공동체는 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뭐 영주라든지 용천 군의 어떤 뭐 실험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실험 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는 뭐 여러 정부기관, 뭐 연구소, 박물관, 노동조합, 여성연합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연합이 포함됐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성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표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어떤 조선의 공통유소양이라 하면서도 협회나 대학교와 각기 어떤 운동부를 공동체로 설명을 하고 성인단체로서 평안북도의 용천의 어떤 협동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부의 뭐 중학교를 든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은 뭐 전문적인 지식인과 실험선수를 기재한 점을 크게 이제 부과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연합이 포함된 것은 이 평가기구에서 젠더와 관련한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지리적 위치와 범위입니다. 기존에는 실험 보급의 어떤 허브로서 평양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험의 어떤 기술과 방법이 지역에 따라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망거리라든지 아니면 늦은 삿바거리라든지 뭐 된 삿바거리라든지 계량형 실험 등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했던 것을 갖다가 개정안에서는 모두 다 지워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유산의 정의와 소개에서 실험은 어떤 사회적 관습이고 의식이고 축제라고 보고서 그 실험의 기원을 4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 지금 현재 같으면 중국의 길림성 집안인이 있습니다만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찾던 서술 방식을 고대로부터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더 역사를 이제 소급해 가서 고대로부터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점들은 중국의 입장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실험의 특징을 삿바로 보고서 그 안에 어떤 사상이랄까 정신문화로서 어떤 상호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와 협력, 그 다음에 공동체와 집단의 어떤 조화와 단결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서술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어떤 경기장과 기술 승부 방식을 묘사하던 서술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즉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험의 어떤 보유자 또는 전성자를 모든 남성으로만 한정하던 방식에서 개정안에서는 여성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여성의 역할을 실험을 직접 하기보다는
실현, 영어로 표현하면 인액트먼트라고 할까요? 인액트먼트. 그 다음에 전성, 트랜스미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젠더의 문제를 의식한 탓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험의 전성은 가족과 학교, 단체와 마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술이 바뀌었습니다. 또 실험은 몸과 마음을 기르고 공동체와 집단의 어떤 조화와 단계를 강화하는 사회적 기능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의 남녀의 어떤 역할과 조화는 물론 정체성과 지속성을 주는 어떤 문화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시성 확보입니다. 즉 가시성 확보 그리고 인식 제고 및 대화 촉진 항목인데, 여기에서는 이 실험의 등재가 문화 다양성에 기여를 하고 무형유산에 대한 어떤 가시성과 인지도를 제고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어떤 국가의 정체성은 물론 한국인들의 결속과 단합을 추진해서 해외 한국 사람들 간의 교류와 대화는 물론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실험 기술의 어떤 교환과 경기 및 체육 축제의 어떤 개최를 통해서 공동체 간 협동과 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산의 등재가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존중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지역에 따라서 평안, 함경, 황해도 유형으로 나뉘고 선수에 따라서 애기 실험, 그 다음에 중상 실험으로 이렇게 구분시켜 놓고 자세에 따라서는 서서 하는 선실험과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안전실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서는 단판성과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삼판 양성인 비교로 구분되는 방식으로 근거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일곱 번째 보호조치는 조선실험협회라든지 학교라든지 박물관 및 연구원 등의 각종 기관과 사회단체, 그 다음에 장군칭호를 받은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북조선 체육연맹과 조선실험협회로부터 1994년부터 98년까지 전국 노동자 텔레비전 실험 경기라든지 아니면 대황소 전국 실험 대회라든지 아니면 2013년 이후로 개최되기 시작한 전국 도대항 경기 등 대회 중심으로 언급을 하면서 국가 중심의 어떤 부흥 노력을 강조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실험을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등재 결정은 우연히도 남북한이 같은 해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실험에 대한 등재 신청서를 북한은 2015년 3월에 그 다음에 남한은 2016년 3월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북한이 2016년 말에 그 정보 보안 판정을 받았고 2017년 3월 신청서를 수정해서 2018년 제13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추진된다면 남북한 실험의 독립등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아리랑과 김치에 이어서 실험을 별개의 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일은 남북한의 어떤 대치구도 내지 혹은 교류 부재를 재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행운이 날아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간의 만남과 합의는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남북한의 정치적 교류가 급물살을 타자 남북의 어떤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각 분야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인 실험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 아리랑부터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추진하자는 언론 보도도 그와 같은 맥락을 반영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실험의 남북 공동등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어떤 바람과 기대가 컸던 탓인지 공동등재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 10월 16일 지금 사진에 보시는 왼쪽 여성입니다만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공동등재가 논의된 것입니다. 실험의 남북 공동등재 추진에 대한 이 아줄레 총장의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뜻을 같이 하면서 실험의 공동등재 추진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 정부가 우리 공동등재를 시키자 먼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러한 결과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랑스 국빈 방문했을 때 이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러한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대사가 급히 북한에 파견되었고 북한의 내부 동의도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각각 실험의 공동등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실험의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신청 절차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국이 서류를 검토해서 보니까 당초 일정보다 며칠 앞당긴 11월 26일에 모리셔스에서 제13차 유네스코 협약정부간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남북 실험의 공동등재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긴급 안건입니다. 그러자 24개국 위원국에 이것도 만장일치로 공동등재가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 정부간위원회는 남북의 실험이 그 연행과 전성 양상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평가기구가 남북 실험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하여 전에 없던 어떤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등재 결정은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단 우리 한반도처럼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로 되어 있지만은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가 또 다른 어떤 세계유산을 낳는 그러한 초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험 공동등재의 의미입니다. 2018년 남북의 공통된 무형유산인 실험이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공동등재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험은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한 첫 사례입니다. 무형유산의 경우에 아리랑과 김치의 사례처럼 같은 유산을 남북이 따로 등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처럼 남북이 공동 등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구나 남과 북의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을 통틀어 유일한 사례입니다. 2019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함께 찾아온 실험의 공동등재는 70년간 갈라진 남북을 하나로 잇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앞으로 남북의 유산 교류의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의 남북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네스코 평화기구가 실험이 연행과 전성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가 같다는 점을 들어 전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한 것도 바로 남북 실험의 공통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차이는 있습니다. 실험은 한민족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실제로 고구려 백화에서부터 조선시대 풍속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펼쳐졌고 그 다음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현장 곳곳에 등장합니다. 삿발을 사용하고 공동체의 의례로서 그 다음에 문화 상징으로서의 어떤 실험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은 한국 문화의 특징을 잘 간직한 대표적인 유산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결과 분단이 갈라놓은 유산이 오히려 분단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민족 공동체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험의 공동등재는 분단을 넘어서 세계를 잇는 유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험의 공동등재는 남북한 구성원들의 염원과 의지에 공감한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적극 협력하여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13차 정부관위원회 결정문 부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남북한의 이번 공동등재 신청을 특별히 on exceptional basis라고 특별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도 남북한의 공동등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공동등재가 남북 평화정착 과정에서 높은 상징성을 갖는 한편 서로 간의 이해의 다리를 놓고 평화를 만드는 문화유산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유네스코 유산 가운데 분쟁 또는 정전 중 와해를 위한 공동등재의 사례는 시도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는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실험은 유네스코 유산 제도가 생긴 이래 거의 유일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험의 공동등재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국사적 의미를 넘어서 화해와 평화의 가치 실현이라는 어떤 인류사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의 사례가 유네스코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분쟁과 갈등의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